매번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탈색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염색을 터치할 때도 마찬가지. 절대 빗질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본TV 디렉터 창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여러가지 외부 스케줄로 인해 가지고 좀 바빴어요. 오랜만에 올리는 만큼 더 재밌게 더 유익한 디자인 만들어서 오늘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모델분 지연씨 모셔봤는데요. 앞전에 이제 시술했던 작업은 한 달 반 정도 전에 채널 섹션을 이용해서 입체감 있는 옴브레 스타일을 연출했었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한 달 반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베이스 상태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옴브레 스타일을 연출해 볼 건데, 기존의 발레아주라든지 우리 솜브레 하이라이트 염색으로 연출했다라면 오늘은 에어터치 기법으로 해서 조금 더 소프트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의 입체감을 좀 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술은 블리치 작업, 에어터치로 블리치 작업 베이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색상은 오늘 지금 보이시는 색상이 저는 좀 마음에 들어서 이 느낌 좀 살려가지고 애쉬골드, 골드 베이지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부드러운 느낌, 이제 조금 있으면 가을이잖아요. 가을에 맞는 이런 색상을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지은 씨. 잘 지내셨죠? 네. 그리고 오늘 촬영은 우리 둘 다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촬영을 진행할 건데요. 조금 목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되거나 좀 답답한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 의무 착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힘내시고 마스크 벗고 환하게 웃는 그날까지 화이팅 해봅시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죠. 화이팅! 화이팅! 네, 이제 본 시술에 앞서서 사전 작업 이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모델의 컨디션에 따라서 다른데, 오늘 모델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에어터치로 해서 위쪽에서 섀도우를 줄 부분을 이렇게 바람으로 해보니 밑에 쪽이 그렇게 층이 많지 않고 잔머리가 많지 않으셔서 섀도우로 떨어지는 부분이 적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인위적으로 좀 사전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그걸 이제 커트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사용하시는 틴닝이신데 대략 한 15% 정도 15% 정도 틴닝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클로즈업으로 제가 에어터치로 밑에 쪽 섀도우 될 부분, 떨어지는 부분을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 상태에서 섹션의 두께는 약 1cm 정도를 타고요. 이 상태에서 왼손으로 이렇게 텐션을 주고 잡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터치 기법, 드라이기가 필요하겠죠. 차가운 바람으로 제일 강한 바람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밑에 쪽 보이시죠? 이 부분이 이제 어둠이죠. 윗부분이 빛. 뭐든지 이 입체감과 우리가 예쁜 컬러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빛과 어둠이 필요해요. 또 다르게 말하면 주연, 조연 이런 식인데, 지금 이 조연 역할을 해줄 친구들, 어둠 역할을 해줄 친구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틴닝으로 사전 작업을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진행해 볼게요. 제가 틴닝 처리하고 다시 한번 에어터치로 하면 어느 정도 섀도우 부분이 빠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잡으시고 그대로 틴닝, 틴닝 작업 15% 틴닝입니다. 틴닝 작업 후에 잡으시고 자, 확인이 되시나요? 아까 전보다 훨씬 밑쪽으로 빠지는 모발들이 많죠.
이거는 내가 디자인적으로 얼마큼 섀도우의 양을 얼만큼 줄 건지 정하고 그 다음에 틴닝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딱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좋을 것 같고, 이따가 이 위쪽 부분은 제가 빛이라고 했죠. 빛. 하이라이트 밝게 빼줄 거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은 앞전에 하이라이트 염색과 발레아주 테크닉을 했던 부분과 그리고 어두운 부분이 섞여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다크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한 6레벨 정도의 매트한 계열의 6레벨 연모제로 이 밑에 부분은 따로 염색 터치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윗부분은 블리치제로 밝게 이만큼 하이라이트를 빼줄 거고요. 이해되셨죠?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일한 박자, 균일한 갭회수, 균일한 위치에 균일한 갭회수 1, 2, 3, 4 15% 틴닝으로 4번의 갭회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빠져서 섀도우 역할을 해줄 부분의 이 범위 대략 한 이 정도, 뿌리 쪽에서 한 10cm가량을 섀도우 줄 부분으로 설정을 합니다. 1, 2, 3, 4. 자, 형태선으로 덮는 부분은 틴닝 처리 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맨 밑단 또 빼주셔야겠죠. 긴 머리이시라 머리를 묶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맨 네이프의 첫 번째 단은 빼주십니다. 이쪽까지 또 틴닝 처리를 해버리면 머리를 묶었을 때 잔머리가 많이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빼주시고 두 번째 단부터 이제 사전 작업, 틴닝 작업이 모두 끝난 상태인데요. 이렇게 보실게요.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육안으로 여기 틴닝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잘 보이진 않지만 이따 에어터치 기법으로 했을 때는 밑에 쪽으로 섀도우적인 부분이 떨어지는 게 확실히 아까 틴닝 작업 하기 전과 후가 확실히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런 작업을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섀도우적인 어둠 역할을 해줄 부분들이 너무 소량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을 조금 더 늘려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느낌은 이 위쪽에 다크한 부분이 조금 더 강해요. 비율로 따지자면 한 7대3 정도, 7대3 정도의 7이 약간 다크한 부분 어둠, 그리고 3이 하이라이트적인 부분이 지금 이렇게 입체감을 주고 있는데, 오늘 에어터치를 하고 나면 반대가 될 거예요. 어둠 역할 해줄 부분이 3, 그리고 빛 역할 해줄 부분이 7, 이렇게 두 개가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조금 더 소프트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연출이 될 겁니다. 여기 또 뭐 모델분들이나 저희 고객님들이 보면 깜짝 놀라는데, 저기 오. 이 정도의 숱이 감소했다고 보면 됩니다. 얼마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뭉쳐놔서 그렇지? 이제 아침에 조금 더 주무실 수 있어요. 제가 머리 말리는 시간 좀 아껴드렸습니다. 자, 다음 진행해 볼게요. 본 작업에 들어갈 거고, 들어가기 전에 오늘 사용할 도구 그리고 제품 알아보겠습니다. 마야 프로페셔널 컬러의 6레벨의 황갈색이에요. 6레벨의 적빛이 없는 황갈색 62 이렇게 준비했고요. 이 그람수나 이 레시피는 이 위쪽에 제가 띄워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리치제는 오늘 화이트 블리치제 사용 안 하고요. 오늘은 일반 시그니처 블리치 파우더 요거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1대3 비율로 탔습니다. 산화제는 둘 다 블리치제, 연모제 둘 다 6% 사용했고요. 그리고 오늘 데미지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플렉스 제품 리커버리 멀티부스터 총량의 10g 정도, 죄송합니다. 총량의 10% 정도 이렇게 믹스를 했습니다. 이제 시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드라이기도 써야 되고, 아무튼 좀 색도 두 가지 해야 되고, 해볼게요. 네. 오늘 우리 모델 지현 씨가 또 좀 도와주실 겁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약 1cm 타시고요. 자, 왼손으로 잡으시고 에어 터치, 드라이기 찬바람, 제일 강한 바람. 해주시고 밑에 빠진 부분 쭉 잡아 당겨 주시고 이렇게 잡아 당기셔서 위쪽은 이렇게 핀셋 처리해 주시고요. 밑에 섀도우 역할을 해줄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을 이렇게 잡으셔서 6레벨의 황갈색, 앞전에 발레아주 테크닉이랑 하이라이트 염색을 했던 부분이라서 이렇게 밑에 섀도우적인 부분이 나왔지만 이 안에는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이 어두운 부분을 정돈하기 위해서 6레벨의 황갈색으로 밑에 쪽도 같이 터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는 전체 모발이 밝아져 있을 때 섀도우 역할을 해줄 부분을 만들어줄 때도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죠. 다음 위에 이제 하이라이트 줄 부분. 자, 어둡게 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위에 밝게 표현해 줘야겠죠? 이 부분은 이렇게 밑에 밝아져 있는 부분 제외하시고 위쪽 어두운 부분만 제한적 터치. 단 이 밑에 밝은 색과 위에 어두운 색 연결되는 부분은 가로선이 지지 않게 이렇게 세로로 빗질 해주면서 그라데이션을 살짝 잡아줍니다. 오케이, 이 상태에서 자, 밑에 밝은 부분은 옆으로 살짝 빼놓으시고요. 그대로 반 접으셔가지고 끝에 모서리 쪽만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다음 접고 지금부터 30분 정도 타임 볼게요. 예. 그럼 전체적인 지금 호일링 한 상태를 볼까요? 와, 오랜만에 진짜 많이 호일 진짜 많이 썼어. 이렇게 예. 하나는 로우라이트, 하나는 하이라이트 이렇게. 그러니까 두 번 해야 될 작업을 한 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깔끔하게. 예.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거의 프로 서브를 봐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따, 예. 이제 샴푸를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샴푸실에서 따로 보색 작업은 하지 않았고요. 지금 이렇게 웨트한 상태에서 아까 이제 비포와 지금 현재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실게요. 아까는 이제 위에서부터 어두우면서 밑으로 갈수록 이제 옴브레 느낌이 좀 강했잖아요. 그리고 다크했던 부분이 아까 약 3분의 1 지점까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다라면 지금은 그 경계가 많이 사라졌죠. 사라지고 전체적인 옆모습 이렇게 보시면 균일하게 섀도우 효과와 그리고 또 하이라이트 효과가 믹스가 돼서 굉장히 입체감이 부드러워졌어요. 약은 두 가지로 할 거고요. 뿌리 쪽 한 3에서 5cm 가량 그라데이션 시킬 거고, 여기는 아까 섀도우 효과 줬던 6레벨의 황갈색으로 뿌리 쪽을 컨트롤 해줄 거고요. 그리고 밑에 쪽은 아까 애쉬 골드, 뭐 골드 베이지 이런 느낌 연출을 할 건데, 오늘은 그 10레벨의 내추럴 컬러, 10레벨의 내추럴 컬러 거기에다가 8레벨의 애쉬 연모제 살짝 믹스한 다음에 이렇게 중간 부분 보면 살짝 앞전에 약간 붉은빛을 염색을 했기 때문에 살짝 오렌지빛이 돌아요. 그래서 조정색은 오늘 퍼플과 블루 아주 소량만 믹스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밑에 쪽은 토닝 개념으로 터치가 들어갈 거고요. 위쪽에는 6% 산화제로 아까 6레벨 황갈색 이렇게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말려볼게요. 지금 100% 다 건조한 상태인데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젖었을 때의 느낌이 잘 보이지 않아서, 원래는 아까 살짝 웨트한 상태에서 바로 뿌리 쪽이랑 끝에 쪽 토닝 작업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건조된 상태에서 느낌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쁘지만 이렇게 보시면 예, 뿌리 쪽이 아직 조금 부족하죠. 2%. 특수 컬러의 꽃은 저는 뿌리라고 봐요. 뿌리 쪽 컨트롤을 얼마나 전체적인 디자인에 조화롭게 잘 가져가느냐가 이 특수 컬러의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입체감 한번 볼게요. 클로즈업 한번 해주시고, 전체적인 입체감. 네, 이렇게 해서 어느 각도로 봐도 이 섀도우적인 부분과 하이라이트적인 부분이 이렇게 조화를 이룹니다. 아까 중간 부분 앞전에 붉은색 계열을 하셨었기 때문에 살짝 오렌지빛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조정색은 블루와 퍼플, 아주 소량만, 채도 느낌은 전혀 주지 않을 거고요. 오늘은 약간 명도 컨트롤로 해서 자연스러운 골드 베이지, 애쉬 골드 이렇게 한번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본터치로 들어갈 건데요. 이렇게 뿌리 쪽 6레벨의 황갈색에다가 조정색은 1g씩 넣었어요. 퍼플 블루 1g씩 넣고, 산화제는 6% 산화제. 근데 산화제 비율은 일제보다는 조금 더 넣었어요. 지금 마른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되직하게 하면 물질 이동이 좀 힘들어져서 이거는 점도 때문에 제가 산화제를 좀 더 많이 넣었어요. 일제보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에 쪽 토닝 개념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 뭐 토닝이라기보다는 그냥 염색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로 여기에 샴푸나 트리트먼트가 들어가진 않았어요. 원래는 샴푸실에서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데 오늘은 이제 밖에서 하는 관계로 3% 산화제와 그리고 연모제 그리고 조정색 이렇게 믹스했어요. 보면은 퍼플과 블루가 아주 소량 들어갔습니다. 이 레시피는 이 위쪽에 올려 드릴게요. 그리고 왜 그렇게 들어가는지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토닝 작업은 만약에 뿌리 컨트롤 안 들어가고 그냥 원메이크로 한 번에 다 입히실 거라면 샴푸실에서 샴푸하신 상태에서 그냥 위에다가 발라주시면 돼요. 굳이 나와서 터치해 주실 필요 없이. 항상 우리가 이 프로세스는 최소한으로 심플하게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결과물이라면 이 프로세스가 얼만큼 심플하고 간결하게 만들 수 있느냐가 요즘은 관건일 거예요. 생산성이라고도 얘기하죠. 오늘 터치할 때도 마찬가지로 빛이 없는 붓을 사용할 거고요. 나라라 붓이에요. 나라라 붓. 디테일함이라든지 이렇게 고객님을 위한 그런 마음이 든다라면 빗질을 최소화할 것 같아요. 빗질은 하면 할수록 모발에 데미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변해갈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뿌리 쪽은 3cm 정도 터치하고 빗질 그라데이션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뿌리 쪽 6레벨로 컨트롤 했고요. 그리고 굵은 빗살로 2에서 3cm 그라데이션 빗질 한 다음에, 자, 끝에 쪽 아까 10레벨 그리고 8레벨 10레벨은 아주 밝은 금색, 골드색, 그리고 8레벨은 애쉬 계열 이렇게 믹스한 다음에요. 자, 전체적으로 사전 작업을 에어터치 기법으로 섀도우와 하이라이트를 이제 비율을 조절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명도를 6레벨 그리고 끝에 쪽 이제 10레벨 이렇게 맞춘 다음에 약간의 주황빛과 그리고 노란빛을 잡기 위해서 블루와 퍼플 조정색을 믹스했어요. 뿌리 쪽도 들어갔고 전체 쪽도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웬만하면 이 채도는 동일하게 들어가 주시는 게 좋아요. 뿌리 쪽이 명도가 어둡다고 해서 색 표현이
안 된다 생각하시고 대부분 채도를 안 넣어 주시는데, 그럴 경우에 이렇게 붉은빛이 나거나 아니면 노란빛이 도드라질 수 있기 때문에 뿌리 쪽도 반드시 명도가 어둡더라도 채도를 꼭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터치가 들어갔고, 방치 시간은 25분 볼 거예요. 25분. 25분 본 다음에 샴푸하고 마무리 스타일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전 영상들과 조금 오늘 다른 부분은 건조된 상태에서 약터치가 들어갔어요. 건조된 상태에서. 하지만 대신 그 연모제의 점도는 묽게 들어갔어요. 아까 뿌리 쪽. 뿌리 쪽은 제가 2에서 3cm를 터치하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빗질을 해주기 위해서 건조한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산화제를 일제보다 조금 더 많이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해줬고, 또 이렇게 굵은 빗살로 해서 섹션을 따서 전체적으로 빗질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표면 빗질만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주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염색, 뿌리 쪽에 어두운 색 발랐던 부분을 1에서 2cm 오버랩 시켜 가면서 전체를 이제 터치를 해줬습니다. 매번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탈색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염색을 터치할 때도 마찬가지. 절대 빗질하지 마세요. 빗질은 이렇게 굵은 빗살로 그라데이션 줄 때만 빗질을 해주시고요. 다 섹션을 얇게 타셔서 이렇게 붓으로만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무조건적이에요. 빗을 사용하면 약을 걷어내고 또 알카리화 되어가는 이 모발을 계속해서 빗질해 주기 때문에, 팽윤된 상태에서 빗질을 계속 해주기 때문에 큐티클층이 많이 데미지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은 발리고 나서부터 작용을 하는데 계속 빗질로 잘 발렸나 안 발렸나 체킹을 해줌으로써 계속해서 약 작용이 더뎌지거나 물질 이동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 잘 인지하시고 앞으로는 조금 더 고객 만족을 위해서라도 빗질은 최소화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약터치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모든 터치가 다 빗이 없이 터치하니까 그거 참고해서 뭐 섹션이라든지 섹션 두께 뭐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약터치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제 모든 디자인이 끝났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7시간 있었네요. 아까 11시에서부터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중간에 뭐 햄버거도 먹었고 뭐 이것저것 좀 여유 있게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시간 너무 빠듯하게 안 하고, 오늘은 또 제가 서포트 없이 혼자 진행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예, 그래도 되게 보람이 있네요. 한번 보실까요? 이 예쁜 색을 이 카메라에 다 담길지 모르겠지만, 예, 이렇게 한번 입체감 보실게요. 손결빗으로 이렇게 빗질해보고, 사이드 부분도 반대쪽으로, 예, 어느 각도로 이렇게 빗질을 해도 입체감이 깨지는 곳이 없어요. 자, 클로즈업 한번 해볼까요? 상태에서 그대로 입체감. 근데 겉에 형태선 쪽에 하이라이트 부분, 애쉬 골드와 안쪽에 섀도우 느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묶어 보실게요. 우리 모델분 머리를 위로 쭉 올려서, 예, 네, 묶었을 때 전체적으로, 예, 섀도우 부분이 잘 표현됐죠? 안쪽. 예, 고맙습니다. 예, 아까 우리가 의도한 대로 앞전에 발레아주 테크닉으로 옴브레를 연출했을 때 이렇게 3분의 1 지점까지 굉장히 전체적으로 다크했고, 그리고 입체감이 약간 불규칙적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에어터치 기법으로 이제 반대죠. 하이라이트 부분이 7, 그리고 섀도우적인 부분이 3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입체감도 굉장히 소프트한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멀리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입체감이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입체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부드럽다. 그래서 이 에어터치 기법은 솜브레 스타일이나 하이라이트 염색이나 아니면 옴브레 스타일을 많이 하고 난 상태에서 좀 질린다, 너무 입체감이 싫다, 좀 자연스럽게 바꾸고 싶다 할 때는 오늘 같은 프로세스, 밑에 섀도우적인 부분은 어둡게, 그리고 위쪽 부분은 하이라이트, 이렇게 다시 한번 색소를 정돈해 준다는 느낌으로 오늘 같은 프로세스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예쁜 스타일로 체인지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요. 머릿결도 지금 브로우 드라이만 한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의 탈색 횟수를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탈색을 할 때나 그리고 염색을 할 때는 꼭 플렉스 제품이나 부스터 제품 안정화를 시켜준 다음에 시술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머리가 안 상한 이유는 빗질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빗질을 하지 않고, 또 하나 산화제를 잘 조절해서 사용하는 방법,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모여져서 이렇게 안정적이고 계속해서 반복 시술했을 때도 모발이 안정화도 되면서 예쁜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의 또 뭔가 차별성이 될 거고, 고객님한테는 또 고객 만족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모델분 7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또 7시간이 아깝지 않은 디자인이 나왔으니까요. 예쁘게 머리 하고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